경주시는 수억 원을 들여 유치에 나선 원자력 해체 연구센터가 무산되자 경상북도와 함께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영덕군 의원들이 파행 끝에 7대 후반기 의장을 겨우 선출했지만 감투 싸움에 주민들을 실망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외제차 판매 1위인 BMW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가 유치운동을 벌여온 원자력 해체 연구센터가 타당성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수억 원의 홍보 예산만 날리게 된 경주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에 새롭게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와 부산시 등 전국 자치단체들이 뜨겁게 유치 경쟁을 벌여온 원자력 해체 연구센터. 황금알을 낳는 미래 원자력 산업으로 정부가 2019년까지 1,400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타당성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근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주시는 센터 유치를 위해 관련 단체까지 만들어 지난 2년간 4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했지만 물거품이 되자 시의회 일각에서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 없이 맹목적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재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한 해명과 환수 부당하다면 환수 조치까지도 적극 고려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 무산 결정으로 자치단체 간의 과다 경쟁만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원자력 해체 연구센터는 비록 무산됐지만 경상북도와 함께 원자력 클러스터 산업 육성에 새롭게 힘을 쏟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제일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경북에서는 그래도 이 해체 산업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경주시처럼 유치에 공을 들여온 부산시도 자체적으로 원전 해체 기술 지원 센터를 만들기로 하는 등 미래 원자력 산업을 둘러싸고 자치단체 간의 또 다른 과열 경쟁이 벌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설계 수명 30년이 끝난 뒤 계속 운전 중인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또다시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한수원 월성원전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24분 월성 1호기의 안전정지 개통 밸브가 갑자기 열려 일부 액체 물질이 원자로 쪽으로 유입돼 원자로가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5월 냉각제 압력 조절 밸브가 고장나 발전이 정지돼 정비를 받았으며 그 뒤 발전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영덕군 의회가 파행 끝에 7대 후반기 의장을 겨우 선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모습은 과연 주민의 대변자가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의회 의장을 뽑기 위한 240회 임시회. 느닷없이 의장 선출을 비공개로 하겠다며 기자들에게 퇴장을 요구합니다. 고함이 오가는 걸 걱정해서입니다. 누가 비공개로 결정했습니까? 이거는 사전에 의장께서 비공개하기로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정족수 미달로 정회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거론됐던 하병두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불출마를 선언하고 의회의 문제점을 폭로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믿음과 신뢰를 놓고 특정인의 힘을 올려 국민 대신 개인만을 생각하는 의회로 전환되어버렸습니다. 하 의원의 기권 속에 만장일치로 의장에는 초선의 최재열 의원이 선출됐고 부의장에는 역시 초선의 손다리 의원이 연임됐습니다. 갈등과 분열된 것을 제가 정말 책임지고 한번 봉합을 해서 우리 영덕군에 이끌어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의회가 의장 선출에 보름 이상 진통을 겪은 것은 의원 저마다 감투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원에게는 급여 성격으로 월 272만 5천 원이 지급되고 의장은 여기에다 업무 추진비로 월 210만 원과 공통경비로 연간 3,360만 원의 결재권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의전용으로 제네시스 승용차도 제공되고 국내외 연수와 각종 연금 등 연간 수백만 원의 혜택도 부여됩니다. 전임 이강석 의장은 국회의원의 간섭으로부터 기초의회의 자율권을 지키겠다고 반발하면서도
후임 의장 선출을 거부하는 등 의회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의원들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하루하루 의견을 바꾸는 등 의원 간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과 포스코 대우 냉연 강판의 덤핑 마진을 각각 34.3%와 6.3%로 결정했습니다. 또 한국 업체들이 불공평한 정부 보조금 때문에 혜택을 입었다며 3.9%에서 58.4%의 상계 관세도 부과했습니다. 반덤핑과 상계 관세 부과는 미국 무역위원회가 9월 3일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포스코는 이번 결정은 미국 상무부의 불공정 조사의 결과라며 미국 무역법원과 세계 무역기구의 항소나 제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외제차 구입 많이들 하시는데 주의 깊게 살펴야겠습니다. 국내 외제차 판매 1위 BMW 차량에서 주차한 상태에서 저절로 불이 켜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는데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BMW 운전자가 주차를 하고 자리를 떠난 뒤 1시간쯤 지나자 갑자기 차량 앞뒤로 조명이 켜집니다. 2시간이 지나 돌아온 운전자는 문을 열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와 천장이 심하게 타 열기와 연기가 자욱했고 에어백도 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은 불과 2주 전에 정기 점검을 받았습니다. 안에 접근을 못할 정도로 연기도 많았고 들어가지도 못했고. 지난 8일 서울에서도 주차 중인 BMW 차량에 저절로 조명이 켜진 뒤 화재가 나기도 했습니다. 황당했죠.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황당한 화재에 운전자들은 차량 결함을 의심하고 있지만 나몰라라 하는 제조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본사로 연락하라 그러고 본사에 연락하니까 관련 담당 부서가 없다 그러고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BMW 화재는 10여 건. 여러 차종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BMW 코리아는 지난해 말 공식 사과하고 정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관리받은 차량은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온적인 대응은 여전합니다. 해당 지역 딜러차들이 이제 판매를 하고 그 서비스를 하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두 차량 운전자는 원인을 밝히겠다며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한 상황. 잇따른 논란에도 수입차 판매사와 제조사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처지를 비관해 1톤 화물차를 몰고 7번 국도를 질주하던 50대가 순찰차로 방어선을 구축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반쯤 경주에 사는 52살 이모 씨가 포항시 북구 송라면 경찰 검문소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3사 해상공원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영덕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16개 성장 촉진 지역 시군의 성장 기반과 특화 산업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운영합니다. 낙후 지역 발전 특별회계의 규모는 첫 해인 올해는 50억 원가량이며 연간 최대 2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5년 9월 지역 균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뒤 올해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조만간 공항 추진기획단을 가동한다며 시군별 개별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달 내 가동되는 경북공항 추진기획단은 기획조정실 산하 10명 규모로 꾸려져 대구시와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한 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지역민과의 공감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또 아직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한 세부 추진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시군별로 유치나 반대운동 등의 개별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의 6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로 구성된 천사 오케스트라 연주단이 창단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악기를 통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성장했는데요. 아름다운 화음으로 가득 찬 연습실을 김가영 아나운서가 찾아가 봤습니다.
더운 날 좁은 연습실. 아이들은 한음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합니다. 집 밖에서 혼자 놀기를 좋아했던 시우는 오케스트라를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보미는 플루트를 불면서 친구도 많이 늘고 새로운 꿈까지 생겼습니다. 플루리스트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되어 보리에 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천사 오케스트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주 지역 6개 아동센터 아이들로 구성됐습니다. 악기가 없어서 한 아이가 연습하는 동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지만 중고 악기를 기부해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이제 마음껏 음악을 즐깁니다.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좋아지는 거, 그다음 즐길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거, 그다음에 지역에 여러 군데 아이들이 모이니까 단합이라든지 아이들의 열정에 음악가들의 재능 기부와 시민들의 도움으로 버무려진 천사 오케스트라의 기적은 다음 달 2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예주 음악 페스티벌이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기청산 식물원에서 포항수채화협회 정기전이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포항시가 입찰제도 개선 등으로 사라져가는 지역 서점 육성에 적극 나섭니다. 포항시는 연간 7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신간도서 구입비를 5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외지 대형업체가 아닌 포항시가 인증한 지역 서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항시는 또 시립도서관으로부터 승인만 받으면 시민이 읽고 싶은 책을 서점에서 바로 갖고 갈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하고 지역 서점조합과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안의 고부가가치 양식 어종인 강도다리의 양식 기술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해 수산기관과 어민들에게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강도다리 사육과 종묘 생산, 질병 예방 등 최신 양식 기술에 대한 자료와 사진을 담아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강도다리는 경북 동해안의 FTA 대응 전략 품종으로 선정된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넙치에 비해 생존율이 높고 씹는 맛이 우수해 횟감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북수산자원연구소는 문치가자미 이른바 봄도다리 대량 종묘 생산에 성공해 오는 27일과 29일 포항 연안해역에 치어 11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봄도다리는 1월 말 동해 연안에서 자연산 어미를 확보해 인위적으로 성숙시킨 뒤 산란 유도 및 부화시켜 기른 몸길이 4에서 8cm의 질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종묘입니다. 대서인 오늘 서쪽 지방은 찜통 같은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동해안은 더위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장맛비는 내리지 않겠고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대서인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반면 동해안에는 동풍이 불면서 무더위로 인한 걱정은 없습니다. 금요일 밤 주말 나들이 나가도 될까 걱정되시죠? 주말에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포항의 최저 22도, 최고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오늘은 포항과 경주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내일은 높음 단계로 한 단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시기에 무난하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북한에 위치하면서 중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날리는 정도만 예상됩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5도, 영덕과 포항 27도, 경주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계속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20도, 독도 21도,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는 흐리다가 오후가 되면 동해 중부 앞바다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고요. 기온도 아주 조금씩 올라서 무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9,400여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 기준과 부양 의무 기준, 보장 수준을 확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경주시는 이번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도 필요시 긴급 지원과 차상위 사업 지원, 민간 지원 등의 복지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시유재산 활동을 통해 지난 1년간 17필지 4,900여 제곱미터의 토지를 환수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39필지, 만여 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해 정황 자료 등을 토대로 시유지 반환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